EBS 특 문학 첫 번째 작품인데 이게 매년 뭔가 트렌드가 있고 주제가 있어요. 저를 따라와 보실래요? 이 작품의 제목 사하촌인데요. 여러분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었을 거야.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 EBS나 사설 모의고사들을 리뷰하는 컨텐츠를 준비 중인데 분석적으로 보다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발견돼서 참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까지는요. 신여성 사상이라고 할게요. 작년까지는 신여성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도 않은 어떤 여성 문학이라는 장르를 만들어서 사고를 쳤어요. EBS에서. 그래서 평가원 출제를 하면서 그 부분을 교정을 했다가 올해 EBS는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계신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문제 출제 기술적인 능력은 조금 빠져 보이지만 저게 정제가 되면 굉장히 좋은 문제로 연계 출제될 만한 작품들이나 구성들이 보여서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갈 거예요. 자, 특히 이번 소설 파트는 현대 소설 파트는 이쪽이 주제예요. 이쪽이. 잠깐 뭔가 설명을 할게 얘들아. 우리가 딱 태어났더니 우리 집 이름이 우리 마을 이름이 사하촌이야. 사하촌이 뭐냐? 절 아래에 있는 촌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옛날에는 농업을 가지고 살았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요. 농업이라는 1차 산업, 경제 구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생산 수단이 토지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 유무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우리가 국사에서 배웠죠. 자영농이냐, 소작농이냐. 자, 이거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주식을 살 수 있죠. 내가 주식을 샀으면 사실은 자영농에 가까운 거예요. 맞지? 반면에 내가 주식도 없어. 근로자야. 소작농인 거죠, 사실은. 이미 이런 구조인 거야. 알겠어? 왜 그러냐면 지금 초반에 나오는 작품들이 다 그런 주제를 담고 있어. 자, 문제는 뭐냐? 인간은 항상 나약해요. 나약하니까 그 시절의 절대자에게 항상 의존하려고 해. 그러면 순수했던 절들도 있고 종교적 역할을 다하는 절들도 있었겠으나 JMS 같은 그 사기꾼 그런 그 사이비들 알죠? 여기도 그런 사이비들이 있었던 거야. 그럼 사이비들은요,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비 가스라이팅은 지금 이 자리에도 있어요. 나 말고, 난 아니다. 난 아니에요. 보면 알죠? 이 자리에도 있어요. 그런데 수두룩해요. 수두룩하다고. 여러분은요, 사이비와 진짜를 가려내는 판단력이 생겨야 되고 그 과정을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야. 잘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혹된 거죠. 어떻게? 야, 너희가 현생이 너무 힘들어? 아이고 힘들었구나. 그럼 너희의 토지를 갖다 바치렴. 그러면 너희의 그러한 공덕 덕분에 너희는 극락에 죽어서 갈 수 있어. 이지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절에 토지라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소작농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왜? 사후세계 극락 갈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 절이 땅을 어마어마하게 소유한 곳이 많아요. 내가 팁을 하나 줄까? 제가 부동산 투자를 제일 대박 친 게 뭐였냐면 투자금이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갔는데 한 800% 정도 수익 난 데가 있어요. 거기도 뭐냐면 거기도 사하촌이었어. 그래서 마을의 땅 절반이 절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500만 원인가를 절에다가 이렇게 토지 이용료 같은 걸 내는 거야. 그런데 지상권이라고 해요. 토지 소유권은 없지만 지상권이 있으니까 건물을 올릴 수가 있거든. 근데 거기가 완전 바닷가 1초야.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 8년 전쯤에 투자를 했다가 작년 코로나 때 부동산 확 올라갔을 때 제가 정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되게 이상한 물건인 거죠. 나중에 이건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제 부동산 강의할 때. 근데 다시 봐. 그랬던 사람들이야.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나하고 자랐다고. 그럼 이게 당연해지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걸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뭔 거야?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현대사회라고 다르진 않다고. 자, 미리 얘기하지만 저는 좌파 우파가 섞여 있는 사람이고 솔직히 얘기하면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파에 가깝고요. 왜 그러냐? 능력이 있으니까 우파야. 왜? 나 세금 내고 싶겠니? 여러분이 나중에 큰 돈 벌잖아요. 4대 보험이라 그래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서 4대 보험 떼가는 게 있거든. 세율이 45% 플러스 떼가버리면 거의 세금 60%예요. 우리나라 세금 누가 싸대? 니네가 연봉 10억이지 그 중에 6억이 국가 돈이야. 그 정도야. 솔직히 나는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파에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취 구조는 보여, 솔직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다시 간다. 사하촌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자, 그러면 작품 흐름을 좀 잡아볼게요. 저기 지문에 있는 것들만. 자, 초반부 우리가 인사배 세팅, 장면의 세팅을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첫 장면은 어떤 장면이면 이거야. 우리가 저기 너무 뜬금없이 들어와가지고 힘들었겠지만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저기에 고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고서방의 성격을 좀 정리해볼게요. 고서방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영농이에요. 그러면 좀 괜찮은 거 아니냐고. 아니야. 왜? 좀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자영농이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야. 심지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은요 굉장히 입지가 괜찮아서 보 있죠, 보. 물을 이제 저수지 같은 거야. 그래서 물만 대면 돼요. 농사짓기 딱 좋은 땅인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이 담겨져 있는 보를 이용하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권력자들이 또는 권력자의 하수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해됐니? 그래서 한 양반과 그 양반 패거리들, 그리고 이 양반 패거리들은 사실은 절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애들이죠. 그래서 고서방이 자기도 물 대야 농사 지으니까 자기 땅에다 물 대서 농사 지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야, 물 대지 마 라고 방해를 한 거고,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면서 뒤지게 쳐맞았죠. 근데 이미 얘네는 가진 자들이고 권력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주재소, 그 시절에 경찰서가 주재소였던 거예요. 자기가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까지도 한 패거리 같으니까 어떠한 대응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라고. 이거를 말로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뭐 해결이 돼요? 여러분 잘 들어. 경찰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 같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한다? 아니요.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그거 한다고 뭐 돈이 더 나옵니까? 괜히 그거 하다가 잘못되면 욕이나 처먹지? 그러면 봐. 경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게 가장 강력한 권력. 그게 바로 정치 권력이야.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똑바로 할 수 있게끔 사실은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이해됐어? 그럴 때는 지역 국회의원 찾아가시면 돼요. 시의원, 도의원 찾아가시면 된다고. 알겠니? 공무원들이 똑바로 일을 안 해. 누가 봐도 해야 되는 일 똑바로 하지 않아. 정치인들 찾아가시면 돼요. 그게 정치인들 일이야. 그런 구조로 사회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사피엔스 유발을 하라리는 뭐라 그랬냐? 사실은 잘 들어. 근대 국가가 성립되기 전에는 근대 국가 시절에도 보면요, 군벌이라고 하잖아. 실질적으로 깡패인 거야. 맞잖아요. 봐봐. 우리가 예를 들면 석기 시대나 아니면 예를 들면 5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기중품을 들고 가다가 누가 나를 두들겨 패서 훔쳐서 갔어. CCTV가 있기라니 뭐가 있기라니.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사실은요, 국가 공권력이 충분히 지배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훨씬 말도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범죄에 노출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그런 깡패 권력들을 제일 큰 권력으로, 제일 큰 힘으로 때려잡은 게 국가 공권력인 거야, 사실은. 그런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야. 됐어? 자, 근데 봐라. 농사를 지으려면 어쨌든 이것도 투자잖아요. 왜? 일단은 씨앗을 뿌려야 돼. 또 예를 들면 인력 동원도 필요해. 그럼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자본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문제는 뭐냐면요. 자, 여기서 이런 토지에다가 물도 대고 여기다가 씨앗도 빌려주고 또는 소작농들을 관리하는 절의 하수인들인 조합도 있어. 그리고 돈이 없으면 어쨌든 비료라든지 탭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고서방은 지금 또 어떤 상태냐면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요. 고서방으로 대변되는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든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같이 항의를 하러 가요. 아니, 우리 너무 힘드니까 좀 탕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좀 유예를 해주세요. 천천히 갚게끔 해주세요. 그런데 조합 이사를 비롯한 하수인들은 단칼에 거절하죠. 그럼 어쩌겠어. 결국에는 빚더미에 앉는 거고 고서방은요, 결국에는 빚 때문에 자기의 땅도 뺏기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결국에는 자영농에서 소작농으로 몰락하거나 빚쟁이가 돼서 아예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봐봐, 방법이 없잖아. 생산수단인 토지를 갖고 있더라도 권력을 이용해서 물을 못 되게 만들고, 두 번째, 빚을 지게 만들어서 고리대가 이자가 높다는 거야. 이자도 높고 결국 그렇게 해서 땅을 착취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생산수단 다 뺏기고 소작농으로 살다가 빚쟁이로 살다가 평생 노후로 살다가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잘 들어. 여러분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빚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할부나 신용으로 사는 게 아니야. 즉 여러분의 소비를 위한 대출은 절대 금지입니다. 반면에 소비가 아니라 투자를 위한 대출은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하시는 거고.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결국 어떻게 돼? 마을 사람들이 답이 없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절에 따지러 가는 장면이야. 왜? 여기에 근본 빌런은 누군데? 얘였잖아. 그래서 여기로 따지러 가고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불 지르러 간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도 기득권 불 질러버린 거고, 공산주의 혁명 같은 경우에도 기득권 싸그리 잡작 불 질러버린 거죠. 다만 이제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그렇게 극단적인 혁명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생각을 해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정말 문제가 있잖아. 우파지만 좌파적인 정책들을 수용해서 써요. 보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좌파고 우파고 옛날처럼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다. 나 잘 몰라. 잘 모르니까 내가 그냥 이쯤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하셔도 되는데 반박하면 네 말이 다 맞는 거고. 다만 이 시절엔 이런 구조가 있었다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이게 그대로 좀 더 재해석을 하잖아. 두파산으로 가요. 두파산으로. 그래서 두파산은 되게 두 가지를 꼬집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두 여성이 나와요. 친구였던. 그리고 두 여성상에 대해서 우리한테 비춰주는데 결국 여기도 좀 빚을 내서 시작을 했던 문방구를 교장한테 뺏겨. 빚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도 착취 구조인 거죠, 사실은. 그럼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장사를 했어요. 장사 되게 잘 됐거든. 그랬더니 집주인이 나가래. 난 여기다가 쓴 돈이 막 1억, 3억, 5억이 넘는데. 그래 나가고 봤더니 집주인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장사를. 예를 들면. 그런 게 수두룩했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니? 그럼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뭐 임차권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법 제도도 있었겠으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절대 세상은 선의로 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당장 여러분을 가르치는 강사들조차도 당신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이용하고 헛짓거리하는 걸 내가 한두 번 봤어야지. 나 그래서 가는 거야. 짜증나가지고 더 이상 못 있겠어. 아주 그냥 이제는 그냥 사람 탈을 쓰고 있다고 사람 같지가 않아요. 너무 진절머리나. 나 가서 얘기해 줄게 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은 원래 그래. 그래놓고 자기들이 무슨 잘못한지도 모르고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지른지 알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굉장히 멍청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해서 야 이거는 옆에 있으면요 골치 아파요. 저는 이상한 사람들 옆에 있다고 더 이상 물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제 인생이 딱 썼기 때문에. 근데 막 진짜 생각만 해도 진짜 두통이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죠. 자, 그 얘기는 나중에 차차 썰을 풀도록 하고 그냥 우리가 저런 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야. 저 구조는 당연히 깨져야 되는 거야. 자, 저랑 똑같은 게 뭐야? 사이비에다 전 재산 맡기는 게 저런 거야. 그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잘 들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내가 나고 자랐더니 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저리 문제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사이비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나만 이상한 사람이기가 힘들어.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 자, 잘 들어라. 지금 현대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뭐냐? 이거 곁다리 같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잘 들어. 제가 일본과 한국을 많이 비교할 때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자, 친일 아닙니다. 장단점이 많겠지. 장단점도 있겠지만 저는 일본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보냐 단점이기도 하지만은 여기는 철저한 계급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1000년 넘도록 왕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귀족들은 여러 차례 바뀌었겠지만 그 아래에 있던 뭐 사무라이를 비롯한 또는 뭐라고 그러나 쇼군을 비롯한 그런 귀족들이 떠받치고 있고 그 아래 평민들이 있는 이 구조가 깨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심지어 근대화 과정에서조차도 이 구조는 거의 그대로 가요. 입헌군주정이잖아 심지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가업을 물려받게 되는 거야. 신분제이기 때문에. 그럼 장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회적인 룰에 대해서 수용적이야.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 들어라 얘들아. 우리 개인이 있죠. 그리고 개인들이 모여있는 사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둘은 다른 거예요. 잘 들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아로서의 개인은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지켜가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일제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또는 우리나라가 급격한 근대화를 급격한 현대화를 겪는 과정에서 이 사회적 룰이 굉장히 모순이 많았어. 근데 모순이 많다고 해도요. 지금까지 온 것들이 있으면 장점들을 잘 캐내서 취해야 되는데 전면 부정을 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개인은 내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깽판 쳐버린다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갑자기 어떤 애가 막 춤춘다고 생각을 해봐. 뭔가 맥락이 맞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 갑자기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봐. 갑자기 농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너무 맥락이 안 맞잖아요. 사회란 건 그렇다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군인이야. 그럼 군인으로서의 군대로서의 조직으로서의 사회로서의 룰이 있는 거고 나 개인도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잘 못해. 지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여기에 속해서 여기에서 행동해야 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해버린다든지 또는 이 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에서 주어지는 룰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못하고 너무 힘들어한다든지. 근데 우리가 지적 성숙이 일어나고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룰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면 때때로 인간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사회 조직이고 구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렇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납득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까? 우리가 보통 꿀벌 하나를 보면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잖아. 그게 아니야. 꿀벌은요 여왕벌이 있고요. 뭐 일벌들이 있을 거고 애벌레를 돌보는 일벌들도 있을 거고 뭐 집을 지키는 방비병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의 군집을 한 개체로 봅니다. 자, 그런데 여왕벌이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알을 못 낳잖아. 그러면 갑자기 일벌들이 자기들이 여왕벌인 것처럼 산란하기 시작을 해. 생식이 안 되죠. 왜? 얘는 생식 기능이 없거든. 산란을 해봐야 다 무정란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사회적 구조 안에서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임무가 있고 사회적 룰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 편입되겠다는 거는 이 룰을 받아들이겠다는 나의 동의가 사실 전제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모든 개인을 여기다 다 갖다 바치라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라는 거고 이게 너희가 고1 때 배웠었던 걸 거야 아마. 개인이냐 사회냐 공동체냐 개인적 삶이냐 이런 걸 그때 배웠던 거야.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런데 내가 자아가 충분히 서기 전에 여기에만 매몰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야. 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사입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야. 대체적으로 심신이 좀 미약해서 흔들리는 사람들, 또는 되게 착한 사람들, 그리고 남한테 이용당하는 사람들, 가스라이팅 당한 거, 그런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사입이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특히나 여러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용해 먹을 인간들이 너무 많아. 난 그게 너무 열받아. 근데 진짜 다 싸그리 작작 다 고쳐놓을 거니까 차트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느낌을 잡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작품 해석이 될 거야. 이쪽 잡아주세요. 자, 시작합시다. 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도 처음에 뭔가 했어요. 근데 봐봐. 보지. 그러니까 보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수지 같은 거야. 그런 목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내가 눈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절 사람들 권력 때문에 우리 공부 고서방은 물을 댈 수도 없어. 농사 지으려면 물을 대야 되잖아요. 물을 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뭐 농사 지어야지라고 물꼬를 좀 텄는데 갑자기 어떤 한 양반이 와가지고 뭐해? 이러면서 이제 온 거예요. 아니 물도 이제 말라가고 쟤넌 바로 옆에 있는데 물 좀 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당신들 물은 이미 충분히 넘치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물을 막는 거죠. 그럼 봐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거고 결국 나보고 굶어 죽으라는 거잖아요. 내 생산수단의 자본이나 내 생산수단의 전기를 끊어버린 거니까. 그러면서 곰보는 아니 나도 뭐 땅이고 바로 옆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못 대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했고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뺨싸대기 맞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패거리들 와가지고 집단 폭행을 했죠. 이게 정상적인 사회면요. 이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누가 해결해줘야 돼? 공권력이 해결해줘야 돼. 그런데 이제 뭐야? 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이 쓰러진 곰보를 여러 사람들이 다 밟았어요. 그래놓고 범죄는 지들이 저질러 놓고 뭐라는 거야? 야, 얘 경찰서 끌고 가자라고 해버리는 거야. 왜? 경찰서도 자기 편이니까. 일제시대 경찰서도. 이해됐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래서 빌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지금 봐. 여러분이 이게 잘 안 읽혔을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쓸데없이 정보량을 너무 많이 줬고 이 작품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 표현들이 아니고 뭔가 맥락 없이 훅 들어오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배경 설명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아니 그냥 사하촌 설명만 하면 되지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게 사하촌 해석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인간 군상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문학교육의 목표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인간 군상, 사회 등등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이 작품에서 이 의미들을 읽어내지 못하잖아요. 어차피 틀려요. 또는 그냥 발췌독으로 여러분이 더 이상 실력 향상 없는 연습만 하게 돼.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볼게요, 이제. 저수지의 물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있는 그 보가 저수지 같은 거라는 건 알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 당연히 농민들은 어떻게?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억울해도 방법이 뭐야? 없어. 왜? 일단 절의 하수인들이 다 막아버렸어, 물을. 두 번째, 절의 권력은 절대적이야. 그러면 주제소도 절편이야.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물을 흐뭇이 댄 보강리. 최근에 생긴 그 전래 마을, 중들의 마을. 됐죠? 계속해서 얘네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고. 문제는 뭐니? 열받는 건 둘째 치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논조차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또는 이 사람이 아마 소장농일 수도 있을 것 같았고 자장농일 수도 있어.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와버리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장면, 계속 두 번째 장면인데, 자, 그들의 하소연은 뭐냐? 봄에 빌려 쓴 소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실제로는 고리대금이었다는 거죠. 고리대였다는 거죠. 높은 이자였다는 거야. 근데 자기들끼리는 이 정도면 절이지 뭐 이 정도면 이자 거의 안 받는 거지 뭐 이러면서 빌려줬다는 거야. 왼도 볼게요, 계속해서. 그리고 대부분 뭐야? 비료 대금이야. 농사질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그리고 이 비료도 거의 강매했을 가능성이 커요. 현대판으로 보면 뭐니? 얘네는 이 조합은 보강사 소작인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한다고 하잖아. 그 얘기가 똑같이. 프랜차이즈에서 비싼 재료를 사게끔 만들어. 프랜차이즈에서 비싼 말도 안 되게 비싼 인테리어 비용을 강요해. 그래서 그걸 안 쓰면 물건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가맹 계약을 해지해버린다든지. 그러면 그걸 하겠다고 가맹빌트에서 수천만 원 수억을 쓴 사람들은 다 날리는 구조인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갖다 써.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비용 구조가 안 나와.
그러니까 거의 최저시급도 못 받고 최저시급도 안 되면서 일을 뒤지게 해야 돼. 그러면 아 이제 그만둘래요. 그랬더니 계약 때문에 또 위약금을 물어야 돼. 환장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 착취 구조를 다 짜놨다니까. 예나 지금이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다 잘 들어. 프랜차이즈라고 다 착취 구조를 짜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고 보고 들어가라고. 지금도 봐봐. 전세 사기 때문에 몇 명이 죽어요. 전세 사기 때문에 진짜 몇 명이 죽었냐고. 이미 몇 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구제해 주냐고. 국가 구제해 주지 않는다니까 제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살지 마. 오히려 실망하고 여러분 스스로 인생이 괴로워지는 길이에요. 그럼 뭐냐? 여러분이 전세를 들어갈 때도 이거는 사고가 나더라도 문제 생기지 않을 것 또는 사고가 났을 때 대비책들 또는 사고 확률 같은 걸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예를 들면 거기 시세가 3억인데 전세가 3억 5천이야. 왜 들어가요 그걸? 근데 전세가 거기가 예를 들면 시세가 3억인데 전세가 뭐 1억 정도야. 그러면 들어가더라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뭐 한 50% 떨어져도 집값이 1억 5천이니까. 근데 1억은 그래도 집값보다는 더 아래 가격이니까 보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이 사회적인 텍스트를 읽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단순히 여기서 뭐 옆에다가 표현법 정리하고 아무 의미 없어. 니네가 평생 나가서 그걸 어디다 써먹을 건데. 근데 당장도 여러분 군사갑질 한두 번 들어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고는요 그냥 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나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알고 가시라고 알고.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아 우리 너무 살기 힘들고요. 조금만 연기 좀 해주세요라고 했어. 자 그럼 질문. 연기해주면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한테 갖다 줄 텐데 왜 연기를 안 해줄까를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볼게. 보강사 소작인들은 해마다 소장료 등등등 해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비료대금 또 뭐가 있냐 조합비 막 이런 걸 받는 거야. 프랜차이즈 가맹비 혹은 뭐 회원비 그 다음에 재료비 막 강매하는 거야. 계속해서 볼게. 자 그러면 아, 여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봐. 땅이 거기밖에 없어. 내 평생 거기서 살았어. 우리 부모님 대대로 그렇게 살았어.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권력자들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 계속해서 볼게. 의젓하게 교의에 기댄 채 인사도 받는 양 마는 양한 이사님은 뭐라고? 아,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라면서. 야 그러면 그 귀찮은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농사 짓지 말지 뭐. 라고 해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지으면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데. 아, 해마다 무슨 짓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사람들한테 한번 거의 협박을 한 거죠. 사람들은 사정을 하고 있고 아 조금만 연기 좀 시켜달라고. 왜? 아니 저희가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밀어달라고요. 아 뭐 맘대로 하세요. 뭐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또 고소방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너는 작년 것도 못 갚았는데 무슨 면목이 있어요? 라고 또 면박을 주죠. 어떻게?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잘 들어. 결국 어떻게 됐니? 입도차압이라는 팻말이 붙기 시작했어요. 주석을 보고 입도차압이 이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학을 하지도 못한 이 수학 이전에 이미 다 차압이 걸려버린 거예요. 자신의 생산물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소작인들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자작농도 있을 거야. 그럼 자작농들이 이렇게 빚을 졌고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담보물인 그 토지를 빼앗기겠죠. 이해됐어?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또 소작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다 국사 시간에 배웠던 구조잖아. 이해됐어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제 농민들은 글도 몰라. 차압 팻말이 뭔지도 몰라. 이미 다 착취당하고 있는 구조인 거야. 자 그리고 봐. 그럼 그런 상황은 어떻게 돼요? 억울하고 분하다기보단 뭐라고 이제 이거는 생존의 문제라고요. 그럼 어떻게 됐어? 고소방은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야반도주라는 해결 방법밖에 없겠죠. 야반도주 하다고 방법은 있겠냐고. 강남역에서 노숙자 하겠지 뭐. 그럼 어떻게 됐어? 사람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동네 사람들은 애터지는 말로써 그들의 뒤를 염려했고 가을비는 진종일 내립니다. 여우도 울고요. 뭔가 불안한 상황. 그리고 야학당이라는 곳이 뭐 그 시절에도 뭔가 있었나 보군요. 그럼 어떻게 됐니? 철없는 아이들이 행렬 꽁문이 붙어서 절표로 간다고 부산이 떠들어댔다. 느낌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해결하면 저는 해결 방법이라 보는 거야. 이게 프랑스 혁명인 거고 그 시절에 여러 가지 혁명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겠죠. 누군가는 폭동이라고 하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사회 구조 텍스트에서 맥락을 읽으셔야 되는 거고 저는요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저는 좀 이 구조를 이해하시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갈 방법들이 보여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헌법을 제정하는데 대놓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헌법은 권력자를 위한 헌법입니다라고 써놓는 나라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좋은 얘기 다 써져 있지. 근데 인간이 여러분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꾸 인간한테 쓸데 필요 없는 또는 여러분의 기준에 의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은 다 이런 존재들이야. 아무리 착한 애들도요. 저기도 위에다 올려놓으면 뭔 짓을 할지 모르고 아니요. 아무리 약자들도요. 자신들이 약하고 착한 척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사는 게 또 인간의 본성이기도 해. 그럼 왜 그런 거냐?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거고 멍청해서 그런 거야. 물론 똑똑한 놈들은 법에 안 걸리게끔 행동을 하겠지. 뭐 그거 알아서들 하시고 알아서들 판단하실 문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냐? 첫 번째. 인간상. 인간의 모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인간 유형이 있는지 인간의 유형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미 이론적으로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고 그걸 실제 현실에서 들여다보는 거야. 그게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학폭 드라마일 수도 있겠고 그게 사학촌이라는 소설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내는 그런 힘들이 있어야 된다고. 자, 여기까지. A의 서술상의 특징이요. 잘 들어 얘들아. 이거 자꾸 발치독하면 계속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봐봐. 선생님 인물 갈등 구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왜? 지금 보면은 막 사람들끼리 싸우잖아. 인물 간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A도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힘들고 사람들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고 이제 또. 물론 이제 그런 거에 걸리는 학생들은 우리 수강생들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표정을 보니까. 근데 잘 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 인물 간에 갈등 있는 거 아닙니까? 고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들어. 자, 이 문제에서 의도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건 것 같아. 아니요, 정확하게 이건 것 같아. 잘 들어. 그냥 주제 잡으라는 거예요. 주제는 결국 뭐니? 권력 구도에 따른 착취예요. 자, 좀 더 가볼게. 예를 들면 보강사가 있어. 그리고 보강사 하수인들이 있어. 예를 들면 조합이 있을 거고 보강리라는 마을이 있을 거고 또 주재소라는 공권력이 있을 거야. 그럼 얘네들이 피지배층인 여기 사하촌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우리가 갈등이 소설의 본질이고 그 소설의 본질인 갈등의 유형을 나눠보면 첫 번째 개인 대 개인일 수도 있을 것이고 개인 대 집단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속한 집단 대 상대 집단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 개인 대 내가 속한 집단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나와 운명이나 절대자의 갈등일 수도 있을 거야. 여러 가지 갈등 양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갈등 양상은 뭐냐고. 곤보 개인이 아니라 사하촌 사람들과 권력자들의 갈등인 거죠, 사실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읽었으면 이 출제자가 1번 선지부터 의도다분하게 함정을 팠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 한 음절이 틀린 건 맞아.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인물 간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집단 갈등으로 봐야 되겠구나가 보이는 거죠. 그럼 집단은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인물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워딩을 5번에 써놨어? 인물들이라고 워딩을 써놓은 거죠. 그럼 정답 5번 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 주제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1번에 의도다분하게 함정을 파놓고 그래 주제 갈등은 뭡니까? 인물 간의 갈등입니까? 집단 간의 갈등입니까? 집단 간의 갈등이다. 세팅을 했던 거야. 이해됐니? 자, 두 번째. 2번 문제. 성동리 농민들은 조합에서 빌려 쓴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곤란을 겪는다. 자, 주요 사건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서사, 사건, 흐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 2번 선지. 소장료를 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 조합의 이사는 거절을 했죠. 어려운 사정에 따라서 뭘 요청했죠? 유예를 요청했고 그 유예에 대해서 거절하고 오히려 면박을 주고 붙이지 말라고 협박을 하죠. 이 사람들은 그게 생계인데. 고소방은 당연히 이런 내면 심리도 있죠. 그리고 고소방과 보강리 사람은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고소방은 일방적 폭행을 당하고도 보강리 사람들과 주재소 칸패거리기 때문에 당연히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것이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낙네들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죠. 왜? 둘이 갈등을 했을 때 막 불 지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애들 입을 통해서 들렸기도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물론 여러분이 발췌적으로 풀었을 수도 있었으나 서사 흐름을 정확히 잡으셨다면 2번 같은 게 보였을 거고요. 3번 문제 볼게요. 이제. 이거는 발화의 의도예요. 이제. 발화의 의도 파악 유형이고 내면 심리 묻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정답 바로 봅시다. 4번.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또는 자신의 요구를 재차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잘 들어. 지금 문제들 보면 알겠지만 얘도 출제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잘 봐. 우리가 지금 매주 문학작품을 이 시간대에 다루면서 예를 들면 현대시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지 고전식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출제하는지 봤잖아요. 잘 들어. 소설은 제가 항상 얘기했죠. 첫 번째, 모든 국어 정보는 주제가 중요하고 그게 소설에서는 서사 줄거리야. 여러분, 서사 줄거리는 굉장히 큰 덩어리라고. 우리가 수학 30번 킬러 문제도 뜯어놓고 보면 2점짜리가 한 100개 엮여 있는 거야. 얘도 그러면 쪼개보자고요. 제일 작은 단위로 쪼개보면요. 인물 정보예요. 그리고 그 인물은 합이야. 그 인물의 성격 요소들과 그 인물의 내면 심리의 총합이에요. 자, 두 번째.
인물들이 있으면 갈등 없이 순탄하게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내 내면 갈등이 있는 것도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갈등은 인간의 본질이야. 자, 그리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얘네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게 장면이라는 정보단위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장면은 인물, 사건, 배경 중에 뭐 하나만 바뀌어도 장면 전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장면, 사건의 연쇄를 하다 보면 그게 서사, 줄거리가 잡힐 것이고 결국에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 정보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 거냐, 작품을 읽어나갈 때 핵심 정보들을 읽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 더. 시험 범위라는 게 진짜 별게 없어요. 우리 인간 유형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야. 그리고 사회 구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야. 너 이런 사회 구조 읽어낼 수 있니? 이런 인간 유형들 읽어낼 수 있니? 이걸 묻고 싶은 거라고. 그러면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있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사하천의 주제가 뭐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당장 여기서 우리는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을 읽어낼 수도 있는 거고 현대에도 있었던 사이비 교제 만행을 읽어낼 수도 있는 거라고요. 또는 은행들이 탐욕스럽게 대출을 해줬다가 대출을 못했을 때 사람들의 집을 빼앗는 그런 탐욕스러운 금융업들에 대해서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래서 인간 유형과 사회 구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좀 더 기술적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초반부에서 인물, 사건, 배경 세팅을 잡고 가야 되고 인사배 세팅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잡혀 있어야 보여. 어느 정도는 이 사회 구조나 인간 유형에 대해서 머릿속에 잡혀 있어 보여.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아예 처음 듣잖아요. 읽혀지지도 않아, 저 작품은. 자, 그리고 7번째. 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 뭐에 집중해라? 주인공에 집중해라. 이런 팁까지 드렸습니다. 결국 이거 가지고 읽어 나가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와봐. 지금 3번 문제도 보면요. 이런 거야. 우리가 시의 소통 구조를 보면 화자가 누구냐, 청자가 누구냐가 중요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봐봐. 여기에 말하는 방식은 화자는 누구야? 마을 사람들이죠. 청자는 누구야? 이사. 조합의 이사고 얘는 권력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요청하고 그 요청을 거절하는 거잖아. 이해됐어? 뭘 요청하고 있어? 상환, 유예를 요청하는 게 핵심 사건이잖아요. 그걸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토차압이 들어왔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불지르러 가고 있잖아. 그럼 핵심 사건은 뭐냐면 상환, 유예 요청과 거절이라니까. 그러니까 정답 4번. 원하는 바를 요청했다 들어와 있는 거지. 근데 방향이 잘못됐죠, 이제. 뭘 요청하고 있는 거야? 상환,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됐니?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주어서 지금 주어와 객체가 바뀌어 있는 거고 동시에 원하는 바는 좀 더 여기서 뭐라고? 상환, 유예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바죠.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출제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핵심 정보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딱 봐. A의 핵심은 뭐야?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요약하고 있었던 일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니? 핵심 갈등이야. 핵심 갈등은 뭔데? 인물들이죠. 집단과 집단이잖아. 권력 집단과 피지배층. 착취를 받는 계층과 착취하는 계층. 그럼 여기에 초점 뒀으면 5번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1번이 왜 틀렸냐고. 인물 간을 틀려놨다고 지금. 이건 개인 갈등이 아니라고. 집단 갈등이라고 지금. 됐죠? 오케이. 자,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낚은 거죠. 요약은 맞아. 대화 내용이 아니라 근데. 상황에 대한 요약일 뿐인 거죠. 또 중심물의 내면 소설 파트 아닌 거고. 4번 선지. 이런 거 여러분 힘들어 하더라고요. 잘 들어. 여러분, 작중 분위기가 전환된다는 건 잘 들어. 이런 문학에서 전환이라는 건요. 이런 거야. 그 사람이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든지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든지 갈등이 있던 사람이 갈등이 해소가 된다든지 이런 약간 극단적인 변화를 전환이라고 해요. 문학에서는. 알겠어? 그러면 지금 분위기는 바꿔 얘기하면 상황이야.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죠. 핵심 상황은 뭔데? 이 상황이잖아. 전환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잘 들으라고. 결국 주제는 뭐야? 집단 갈등이야. 그리고 5번이 그냥 보이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1, 2, 3, 4번에서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당분간 우리 문학 수업 할 때는 제가 먼저 문제부터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포인트를 묻는지를 초점을 좀 더 잡아드리면 요즘 MZ들이 5줄만 지나가도 못 읽는다며. 그래서 일단 문제를 읽고 보면은 좀 더 초점이 잡힐 것 같고 이게 좀 더 기술적으로 문제가 좀 더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정보가 많아요. 요즘 수능 느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실 이거 수능으로 출제되면 정보량이 40% 이상 줄 거야.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많이 줄 이유가 없고 이렇게 많이 줘버리면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정보에서 여러분이 집중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사실 요즘 수능에서 요즘 이런 구성 잘 채택하지 않거든요. 입에 쓰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채택이 된 거고. 여기까지 되셨죠? 계속해서 2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잘 봐 지금. 얘는 좀 더 세부 내용이긴 해 사실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개는 핵심 정보 가지고 핵심 문제 가지고 문제가 풀렸다는 게 보이시면 되겠어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핵심 갈등은 뭐니? 보강사의 권력을 받은 보강리 주민들과 성동리 주민들의 갈등이고 얘네들이 핍박하고 있는 구조 보이죠? 자, 2번 선지 볼게. 자, 샵 1 장면에서 핵심 갈등은 뭐였어요? 물이라니까, 물. 맞죠? 물을 누구한테 어디에다 대게끔 할 것이냐. 이해됐습니까? 소강료 징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답은 2번 되겠네. 소장료 징수에 대한 것은 없어요, 사실은. 직접적인 소장료 징수에 대한 내용은 2번이나 3번 좀 가야 나와. 그리고 2번에서도 소장료가 아니라 조합비, 비료비 같은 생산에 필요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들으세요. 자, 지금 여기서 어떤 상황인 거냐 이거야. 내가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생산수단 이미 다 절에 소유하고 있어. 내가 근로자로 일하면요. 근로자가 근로하는데 필요한 도구들 있지. 예를 들면 내가 학원 강사야. 가르치는데 종이야. 종이값을 내가 내야 돼요? 학원이 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마이크를 내가 준비해야 돼요? 학원이 준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칠판 지우개를 내가 빨아야 돼요? 학원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그거를 강사가 다 한다. 예를 들면 또는 농민들이 자기들이 소작을 짓는 노동자일 뿐이고 근로자일 뿐인데 농민들이 자기 돈을 떼서 비료를 뿌려야 돼. 농민들이 자기 돈을 떼가지고 씨앗을 사서 뿌려야 돼. 이해됐어요? 잘 들어. 내 학원이야. 내 생산 수단이야. 그러면 내가 당연히 투자해야죠. 근데 내 학원이 아니야. 내 토지가 아니야. 나는 근로자일 뿐이야. 그러면 당연히 고용주가 써야 되는 돈을, 예를 들면 내가 유니폼이 있어. 고용주가 입으라고 싶었어. 그럼 당연히 고용주가 그 유니폼을 사줘야죠. 그런데 내 돈 주고 그 유니폼을 사야 된다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 부당한 처우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부당한 처우가 적당해야지. 그 착취 구조와 그 부당한 구조가요. 이 사람들의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빚을 지으면서 가고 있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야, 얘들아. 제발 좀. 아닌 건 아닌 거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이 사람들한테 고용돼서 살아간다. No. 세상에 방법 많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필기정이고 낭중지추며 모든 일은 순리대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리는 잠자는 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불 질러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이 되지. 그래야지 그 인간들도 반성이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하지 않겠니? 다시 한번 얘기할게. 소장료 징수가 아니야. 지금 문제는. 정확하게 이것도 참 문제를 고민해서 잘 냈다고 보이는 게 뭐냐면 지금요. 이 사촌 주민들이 살기 힘들게 된 이유는요. 소장료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어떤 문제야? 물을 안 대주잖아 지금. 맞잖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물을 안 대주잖아. 빚을 더 지라는 거예요. 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요. 비료. 아니 니네 땅 붙이는데 왜 그 비료를 내가 돈을 내냐고. 학원 비품을 왜 내 돈 주고 사야 되냐고. 똑같은 거야 그게. 세 번째 또 뭐라고? 조합비. 아니 그 조합 내가 들고 싶어서 들었나? 그리고 내가 농사 짓는데 왜 조합비를 내야 돼? 왜 내가 학원 운영비를 내야 돼요? 내가 왜 조합 운영비를 내야 돼? 나는 고용돼서 농사만 짓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잘 들어. 소장료 때문에 빚을 지는 게 아니라 이런 소장료 외에 부당한 착취 때문에 빚을 지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거는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학원의 갑질 수도 없이 많아. 알겠어? 아시라고. 왜? 당신들 눈앞에 벌어질 일이고 겪을 일이니까 이 사회 텍스트를 잘 읽어서 이 사회 구조 텍스트를 읽어서 인간 군상들에 대한 텍스트를 읽어서 잘 찾아가시라고.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 착취의 정점에 있는 저 스님들은 아주 성스러운 사람처럼 존재하겠죠. 왜? 종교 권력자고 종교적인 상징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회 텍스트를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도 알고 해결 방법도 찾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